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저희 크랭크 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Be Safe라는 캠페인을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캠페인이 뭐냐면 저희 크랭크 헬멧을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아니면 뭐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헬멧은 파손됐지만 머리는 안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이런 헬멧들은 저희 크랭크 스포츠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드리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파손된 헬멧은 사실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다시 써도 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자전거 헬멧은 큰 충격이 받아지게 되면 안쪽에 EPS나 그런 스티로폼들이 내부적으로 쪼개지거든요. 그 헬멧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들께서 사연도 적어 보내주시고 헬멧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뭐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같은 헬멧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망치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 저희가 엄청 비싼 헬멧들을 취급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교환해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캠페인을 통해서 접수했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사고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몇 개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목은 크랭크 헬멧 사고 경위서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경위서라고 경위서도 아니고 경의서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안녕하세요 크랭크 스포츠 관계자님, 크랭크 헬멧 구입 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인이 끊어지는 바람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시는 2023년 8월 2일 20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방향으로 올라가는 삼거리를 지나 지하 터널 끝부분에 자도 한가운데로 서행하는 저속 자전거를 피해 속도를 내서 앞질러 가려고 페달을 밟으며 댄싱을 막 치려고 할 찰나에 갑자기 자전거 체인이 끊어지면서 넘어졌는데 순간 3초 정도 기억을 잃은 자리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헬멧이랑 고글 안경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 무릎이랑 허리 쪽에 피부가 쓸려서 경미하게 피가 났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은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헬멧이 낙차로 인해 깨졌지만 프랭크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크랭크입니다. 프랭크가 아니고 프랭크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낙차 사고로 인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라이딩을 타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헬멧 착용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에 이건 좀 크랭크 버커를 쓰셨는데 뒤쪽에 아예 아작이 났어요. 근데 뒤로 떨어지셨나? 어떻게 뒤가 완전히 아작이 났고 야 이건 아예 끊어졌어요. 뒤가 끊어져가지고 큰 사고이셨던 것 같아요. 크게 안 다치셨으니까 그래도 메일을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안전한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30일 저희가 스노보드 헬멧도 같이 팔잖아요. 스노보드 헬멧에 대한 사연입니다. 우주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감만 높아져서 점점 급사해서 속도를 내면서 라이딩을 즐기던 저는 야간 라이딩 중 얼어붙은 땀바다에 그대로 미끄렸습니다. 정말 재수없게도 미끌린 곳이 낭떠러지 펜스 방향이었습니다. 속도를 멈출 수 없던 저는 그대로 엎드린 상태로 미끌려 낭떠러지 밖으로 날았고 추락방지 펜스 그물에 충돌하며 멈출 수 있었습니다. 펜스와 충돌함과 동시에 반작용으로 뒤로 튕겨나가 얼음이 뭉친 곳에 머리를 그대로 박았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는데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정말 아찔하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머리에는 혹 같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스카디 헬멧 덕분에 죽을 뻔한 거 살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충분히 멋있는 디자인과 저렇게 강하게 머리를 박았는데도 헬멧이 깨지거나 해서 2차 부상도 없었고 무엇보다 보호력이 뛰어나서 머리에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도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스카디 저희가 스노보드 헬멧을 몇 종 파는데 그 중에 스카디가 이제 좀 경량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도 베스트셀러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 스카디가 세게 부딪히셨네. 스카디가 움푹 파일 정도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그런 데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푹 파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게 헬멧이 아무리 큰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파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였을 정도면 굉장히 큰 데미지였을 것 같습니다. 계속 스노보딩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해도 스카디와 함께 좀 안전한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 하나 볼까요? 24년 5월 28일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자린이 3년차 라이딩을 즐기는 40대 중년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도 40대 중반입니다. 집 앞에 광신대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통행하는 길에 절반만 데크가 깔려있는 구조라서 데크가 없는 시멘길로 주행하다가 다리를 내려서려면 다시 데크를 올라가야 하는데 그 순간 데크와 시멘길 사이 빈 공간에 바퀴가 빠지는 통에 다리 옆 난간에 달려온 속도 그대로 머리로 들이받고
한 바퀴 굴러서 떨어지는데 들이받는 순간 뿌지직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 저는 목표가 나는 줄 알았네요. 10분간 그렇게 대자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 파악에 들어갔네요. 다행히 헬멧이 버텨준 덕분에 목과 머리에 통증은 심했지만 철과선만 입었고 그날로 병원에 입원해 검사 치료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구해준 크랭크 헬멧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아마 저희가 또 같은 헬멧을 보여드렸을 텐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로드 자전거는 바퀴가 짧아가지고 언덕이나 그런 사이길로 가다가 잘못 낑기면 이제 바로 이제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뿌지직할 만한 그런 사진이네요. 옆이 이렇게 나갔을 정도면 정말 세게 부딪혔을 텐데 와, 이 정도 충격은 진짜 살아남으신 게 다행이 아닌가. 사실 헬멧을 옆으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다가 그 들이받아야 부서질 텐데 어쨌든 굉장한 파워로 부딪히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헬멧은 안전을 위한 첫 번째 도구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스키, 스노보드 타실 때 항상 헬멧을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헬멧을 저희 크랭크 헬멧과 같이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헬멧의 그냥 구조와 어떤 헬멧이 종류가 이렇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팔고 있는 앵글러 알파라는 모델입니다. 앵글러 알파라는 모델은 인몰드 방식의 로드 자전거 헬멧입니다. 저희가 앵글러라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앵글러 알파라고 해서 LED도 있고 충전 단자도 있고 버튼도 있어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전거 헬멧입니다. 저희가 보통 팔고 있는 이런 자전거 헬멧들은 모두 다 인몰드 방식으로 제조가 되었습니다. 인몰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피를 살짝 떼어보면 이 쉘과 EPS 안에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그 EPS가 붙어 있습니다. 틈이 없죠. 이거 왜 틈이 없냐? 한 번에 제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EPS와 이 쉘을 한 번에 제조합니다. 그게 인몰드 방식의 헬멧입니다. 자전거 헬멧은 대부분 인몰드 방식으로 제조를 하지만 그 중에 아웃몰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웃몰드 방식으로 제조한 헬멧이 값이 많이 저렴하고 요즘에는 웬만한 헬멧은 다 이렇게 인몰드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웃몰드 방식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대표적인 아웃몰드 방식의 헬멧이 오토바이 헬멧입니다. 저희가 팔고 있는 이제 레트로 헬멧도 아웃몰드 방식인데요. 겉에 이 겉면을 쉘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쉘에서 쉘과 EP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안에 보시면 블랙 EPS 썼죠. 이 자전거 헬멧처럼 경계선이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헬멧은 이 ABS 쉘을 제조하고 이 EPS를 따로 제조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합니다. 그럼 스키 헬멧은 어떠냐? 저희가 팔고 있는 닉스라는 모델의 헬멧입니다. 스키 헬멧인데요. 안쪽을 보시면 인몰드 방식으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이 무게가 보면 한 300에서 35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몰드 방식이어서 이 헬멧은 이 정도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스노보드 헬멧도 아웃몰드 방식의 헬멧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웃몰드 방식의 헬멧들을 딱 들어보면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면 오토바이 헬멧처럼 ABS를 써서 외부 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에 스티로폼을 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봤는데 좀 가볍다. 그리고 내피를 딱 들어봤는데 경계선이 없네. 그리고 이 밑에 바텀 부분에 이렇게 저희는 이 위에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쉘을 바텀 쉘을 넣어놨잖아요. 홈몰드로 만든 그런 헬멧들은 이 바텀 쉘을 넣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를 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스티로폼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내피가 보이겠죠. 그럼 내피를 뜯어보시면 이 겉에 쉘과 안쪽 EPS가 떨어져 있다. 그럼 아웃몰드, 붙어 있다. 이렇게 경계선이 없다. 그럼 인몰드 방식의 헬멧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랭크에서는 대부분 이제 인몰드 방식의 스노보드 헬멧과 자전거 헬멧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토바이 헬멧은 사실 이렇게 스노보드 헬멧과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350g, 400g이면 얘는 1.2kg가 넘습니다. 아웃몰드 방식은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튼튼합니다. 왜냐면 이게 충격이 강해야 되니까요. 스키장에서 이렇게 넘어진 것과는 달리 도로에서 넘어지면 진짜 위험하니까 이런 헬멧을 반모형이라고도 하고 제트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귀도리를 이렇게 끝까지 막은 방식의 헬멧 칭하는 명칭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오토바이 헬멧 모습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제트형은 제트형입니다. 근데 이제 얘 앞에 바이저가 있는 제트형. 옆에서 보면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턱 밑에까지 이렇게 보호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트형 헬멧입니다. 얘도 당연하게 앞에 보시면 아웃몰드, 그러니까 이 ABS와 EPS가 분리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되어 있는 방식을 얼마나 더 깔끔하게 그리고 마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헬멧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퀄리티, 뭐 디자인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헬멧들을 보다 보면 어쨌든 본인의 머리에 맞는 그리고 오토바이인지 뭐 스노보드인지 자전거인지 타입에 맞는 헬멧을 쓰시면 되는데 자전거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그런 헬멧 종류들이 있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헬멧 중에 이러한 로드용 헬멧도 있지만 다른 헬멧들도 있습니다. 어반형부터 말씀드리면 뭐 도심 속 자전거 예를 들면 퍼스널 모빌리티나 미니빌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이제 어반형 헬멧, 저희는 탱고 제품이 있고요. 벨로체 헬멧도 약간은 어반형 헬멧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약간은 동글동글한 그런 어반형 헬멧. 그 다음에 MTB 타시는 분들도 약간 좀 과격하게 생긴 그런 헬멧들을 좋아하시죠. 저희는 벌크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이런 아티카는 좀 약간 날렵하게 생겨서 보통 로드형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어로 타입의 헬멧도 저희 취급하고 있죠. 제네틱이라는 헬멧이 있는데 제네틱 윗면이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평평하고 좀 날렵하게 생겼죠. 그 제네틱에 LED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제네틱 알파 모델이 있고, 자전거 헬멧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대 헬멧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크랭크 제품들을 추천드리겠지만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예쁘다, 근데 그 예쁜 헬멧이 내 머리와 잘 맞냐 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크랭크 헬멧이 되게 저렴한 쪽에 속합니다. 저렴하면, 그러니까 싸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마치 예를 들면 다이소에서 사는 건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냐, 아니면 그 건전지는 터지냐. 다이소에서 파는 건전지도 당연히 다 인증을 받은 건전지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성능이 더 좋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헬멧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쨌든 출시를 못하게 돼 있고, 헬멧을 만드는 공법 자체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겼냐, 어떤 기술을 사용했냐는 다르겠죠.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제조했고 비슷한 환경으로 디자인을 했다면 싸다고 안전하지 않고 비싸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물론 내부의 재료나 다른 뭐 특별한 요소를 통해서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싸다고 안전하지 않냐, 정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저희 크랭크 헬멧은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블루투스 기술이나 그냥 LED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블루투스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헬멧에 넣을 수 있냐, 어떻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그 안에 녹아 들어올 수 있냐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면서 저희는 헬멧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헬멧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마트 제품들도 그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오늘 헬멧은 꼭 쓰셔야 된다, 사고 사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사고가 나면 그 다음부터 헬멧을 안 쓰셨다면 자전거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꼭 크랭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헬멧이라도 꼭 구비하셔서 항상 착용하고 라이딩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딥하게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헬멧 실행이라든지 이런 좀 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코였습니다.